존중해 주나요? 여러분들은 난 널 존중해 라는 것을 실천하고 있나요? 하는 것 같아요? 하겠지. 뭐 맨날 이렇게 이야기 듣는데 맨날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다른,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은 생각을 말할 때도 있지만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앉아서 듣고 있잖아. 그 정도면 굉장히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앉아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마인드예요. 그것이 되지 않아서 서로가 갈등이 심해요. 종교 간의 갈등이란 게 그거잖아요. 상대의 종교의 이야기를 듣기 싫다는 거잖아요. 관심 없다 수준이 아니라 어떤 경우 혐오까지예요. 혐오의 대상이 돼, 상대의 종교가. 내가 믿는 것이 최고로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이 좋으면 상대가 믿는 것도 좋을 텐데, 내가 믿는 것이 좋은데 내가 믿지 않는 것은 악한 거다라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불쌍히 여기거나 아니면은 혐오. 그렇게 이슬람이나 뭐 기독교인한테 스님들은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우리는 뭐 종교 간의 갈등이 그런 것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종교는 그야말로 이제 자기 머릿속에 세워진 이데올로기잖아요. 또 그런 것이 잘 돼 있어야지 내가 그걸 더 잘 믿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도 그랬는지 몰라도 최소한 우리 불교는 그러진 않죠. 이제 내가 중요한 것만큼 상대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불교인들은 상대의 종교를 경청할 줄 알게 되죠. 그러다가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다가 개종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근데 우리는 종교 이야기를 서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불교를 믿어? 너는 천주교를 믿어? 기독교를 믿어? 이슬람을 믿어? 이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설령 나는 신천지를 다녀? 나는 대승진교회를 다녀. 이런 곳에까지도 뭐 남녀호랑교를 다녀. 뭐 이런 것까지도 나의 종교적 자유이니까, 대한민국은 종교적 자유가 있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걸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괜히 이야기 꺼냈다가 얼굴 붉혀지거나 갈등이 생기는 경우 많아요. 괜히 이야기했다가 종교 얘기가 나오면 우리 교회 다녀야지 이러면서 자, 우리는 종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치 이야기도 참 난감합니다. 정치 이야기도 나는 문재인이 싫어, 좋아. 뭐 이렇게 윤석열이 좋아, 싫어. 뭐 홍준표가 좋아, 싫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낙연이 뭐 좋아, 싫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것보다는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정치라는 건 이 사회 제도를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렇게 행복하고 편하고 더 나은 사회가 되는데 정치인은 정말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에 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내가 믿는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 이야기를 하면 내가 낙인이 찍혀요. 나는 홍준표가 너무 좋아 이러면 저 보수 꼴통이라고 그런 하고, 나는 문재인 너무 좋아 이러면 저 빨갱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는데요. 그것이 서로가 대화를 단절하게 하고 우리 민주사회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이제 선거철이 되면 굉장히 이렇게 민감해지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역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애국심이, 너무 도덕성이, 정의감이, 애국심이 훌륭한 것 같아.
내가 믿는 사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돼야지 나라가 발전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진짜 애국자예요. 정의감과 애국심이 투철해. 그런 거는 좋은 건데, 정의감과 애국심은 좋은데 자기가 놓치고 있는 게 있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적 경험을 그래도 한국 사회는 많이 해서 이제는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공산화되는 게 아니고 그 누가 대통령 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죠. 뭐 이렇게 심지어 뭐 이렇게 독재 정권에서도 전두환 같은 저 독재 정권도 우리는 잘 지냈고 또 뭐 역시 노태우 시절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지냈어요. 김영삼 시절에도 IMF 있었지만 지나고 나서는 IMF가 뭐 좋은 경험이라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발전했다 할 수 있었고 뭐 김대중 되면 빨갱이 된다라고 해도 그렇게 뭐가 안 됐고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게 냉탕 온탕이라 이게 보면 정치적 색깔이 많이 다르잖아요. 가만 지나고 쭉 보면 이명박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완전 다른 사람이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은 많이 다르잖아 보면. 그런데도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을 해왔어요. 마치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금방이라도 망하고 잘못되고 크게 뭐 어떻게 될 것 같아도 대세의 흐름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정치 이야기를 또 누구를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무서운 그런 그 사회가 아직도 여전한 것 같아요. 그런 사회일수록 불안한 사회고 차별이 심한 사회고 불평등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이렇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심지어 토론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뭐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뭐 들어주고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을 해야지 그게 이제 진정한 데모크라시 하는 민주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굉장히 이렇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예 이야기를 꺼내지 않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은 또 이제 그것을 외면해요. 정치에 대한 걸 외면하죠. 종교에 대해서도 외면해요. 종교에 간의 갈등이 심하니까 종교가 필요 없다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스스로 그 자기의 만족감 내지 신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종교의 유익함이 굉장히 있잖아요. 얼마나 커요. 우리가 새벽 기도도 이렇게 다니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강의도 맨날 듣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맑고 밝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고 있잖아. 불교를 믿으면서. 이 종교적 장점을 생각하면 무종교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저는 커다란 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괜히 사람들끼리 서로 종교적 갈등이 조장되면서 종교가 나쁜 것처럼 그렇게 치부되고 많은 이들이 종교를 갖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오히려 이상하다 이거죠. 정치도 똑같은 거예요. 정치 노이로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정치 얘기만 하면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은 저런갑다 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안 가져요.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면 사회가 발전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우리 노동에 대한 것도 그렇잖아요.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뭐 우리 현대자동차가 뭐 이렇게 농성을 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 귀족 노조다. 저렇게 해가지고 자기 거 얼마나 많이 챙기려고 다 저러냐라고 해서 노조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죠. 사실 노조 활동은 굉장히 이렇게
이 서민들한테 꼭 필요한 활동이고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에요. 그 고용주한테는 별로 안 좋지. 고용주는 노조가 없으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월급도 고용주 마음대로 이렇게 주고 싶은 만큼 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노조 활동이 있어야지 단체로 대응을 해서 복리후생도, 사내 복리후생도 좋아지고 월급도 좋아지고 뭐 간식이나 이런 것도 급식도 좋아지고 복리후생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노조가 있으면 안 된대. 왜냐하면 노조 노이로제 때문에 다들 노조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가지고 노조가 있으면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고용주들이 이렇게 사장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해가 가지만 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좀 뭔가 좀 이제 똑같은 거예요. 정치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국민들한테 서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더 많아지거든요. 마치 노조 활동을 해야지 노동자한테 권익이 더 보호되는 것처럼. 그런데 정치도 노이로제, 종교도 노이로제, 노조도 노이로제 뭐 이러고 있어서 무관심을 하고 오히려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때가 종종 왕왕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이 좀 해서 상대를 존중한다라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저는 존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종교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노동자하고 고용주하고 이렇게 근로자하고 이런 이제 노동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노조 이야기만 나오면 저 현대자동차 그러면서 기종노조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내가 문재인이 잘하고 있다라면 스님은 좀 이제 참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래도 종교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표시가 완전히 돼 있잖아요. 불교인이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나는 선언을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살면서 종교적 갈등을 몇 번씩 다 겪었을 거예요. 아마 저보다 더 많이 겪었을 거예요. 참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로 많이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굉장히 민주화됐어요. 여기 계신 분 말고 여러분들도 뭐 혹시라도 주변에 뭐 가족들, 자식들하고 이야기할 때 막 정의감에서 차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치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망할 것처럼 아들이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게임하면 다 이렇게 패가망신한다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게임하는 그 마음도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또 다른 뭐 코인을 한다 이러면 그런 것도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뭘 이렇게 소통이 돼야지 안 그러면 혼자 하다가 진짜 망해버려. 혼자 하다가 진짜 망가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단절이 되면 오히려 이렇게 그 실패되는 일들이 더 많더라. 여기 주변에 항상 대화할 때도 상대의 생각들을 충분히 존중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되게 이상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들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종교에 대해서든 뭐 경제에 대해서든 정치에 대해서든 뭐 모든 것에 대해서 열린 사고 그런 것이 열린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성불하세요.